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무역실무를 맡고 있는 김혜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혹시 네, 제 강의를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왠지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아직 듣지 못했는데, 한번 이제 모의고사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2013년도에 30기 관세사로 합격을 하고, 지금 현재 현업에 한 10년가량 안준호 관세사님이랑 같은 동기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세법인의 대표로 일을 하면서 강의도 계속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쉼없이 강의를 하면서 또 이제 쉼없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관세사가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그 이후에 뭐 관세사 시험의 출제 유형을 들여다본다던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 일하기 바쁜데, 저는 이제 강의를 이제 계속 수년간 이제 해오다 보니까 그 문제의 어떤 유형, 변하는 유형들을 이제 지켜보고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웃긴 게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도 이제 저는 이제 관세사로서 일을 하면 되는데도 이제 매년 똑같은 흐름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을 계속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같은 템포로 뭔가 제가 느끼기에도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할 때 그 여러분들의 그 무엇인가 이제 기대감이 넘치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보다가 이제 점점 법규,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 외국환거래법,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강의 이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지치는 모습들이 느껴져요. 근데 그 페이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같이 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이제 다반적 성지도방 오늘 이제 종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모의고사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의 답안을 보면서 이제 그때는 대면하지 못하니까 답안 속에서 그 여러분들의 그 고충이 또 느껴져요. 이 수험생이 지금 약간 이제 답안을 쓸 때에도 요번 시험은 조금 힘들었구나. 이때 약간 조금 슬럼프가 있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모의고사 시간이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역실무죠. 그래서 지금 벌써 설명이 다 듣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도 그래요. 2차 시험에서 항상 그 마지막 과목. 그래서 진짜 그 마지막 종 듣기 전까지. 그래서 유독 답안을 쓸 때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서 쓰다 보니까 답안지의 글씨체가 이제 가장 힘들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마 범위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무역실무가 말이 이제 무역실무지 사실상 어때요? 이게 과목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관세법 강의, 이렇게 뭐 평가 강의만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1년 동안의 강의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운 이유는 무역실무뿐만 아니라 대무역법,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목이 사실상은 이게 뭐 대외 외환이지만 사실 결국에는 세 과목을 제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모의고사를 치면 여러분들이 어땠냐면 모의고사의 답안에서요. 이거는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못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수년 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이미 보신 분들 있고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문제의 비중은 항상 20점 그리고 80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절대 버릴 수 없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드니까 그래서 실무만이라도 내가 80점이라도 잘 맞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게 책 두께가 있어요. 법규나 이론의 두께, 그리고 대외무역과 외환거래법의 두께. 그러니까 분량 대비 사실상 굉장히 오히려 효과적인 과목이에요. 전략적인 과목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스텝 1, 2, 3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스텝 1일 때는 확실히 잘 못 쓰세요. 그러다가 이제 스텝 2, 3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바짝 끌어올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험생분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금 이제 12월 벌써 이제 시작됐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의고사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요, 이거를 바짝 끌어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스텝 1부터 시험 범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의 방향을 일단은 전체적인 범주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두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한 달 동안 바짝 그 나름의 스케줄 짜실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이걸 시간을 분명히 분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항상 실무에 만약에 내가 오늘 3시간을 부여할 거면요. 여기서 이 시간을 꼭 할당해 줘야 돼요. 나중으로 절대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시간을 부여해 주기. 그리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 뭐 실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론 실무, 그 다음에 법규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게 저 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이제 그냥 법규에만 조금 올인하면 안 될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어때요? 기출문제 보면은 이론이랑 법규 어느 한 곳에도 나오지 않아요. 보험이면 그 보험과 관련된 이론 실무를 묻는 물음과 그리고 법규를 묻는 물음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지금의 타임에서는 뭔가 꾀를 부리고 뭔가 전략적으로 가기보다는 사실상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범위를 회독수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공부를 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무역과 우리가 무역실무라고 하는 분량을 나누듯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럼 2시간 반이죠. 오늘 할 거. 그러면 2시간 반에서요. 법규도 또 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시간 반이면 얘를 1시간이고 내가 오늘 얘한테는 1시간 반을 줄 거야.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효과적인 건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뭐 안 맞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법규도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 조금 하셔서 아시잖아요. 3대 법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법규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대 법규는 3대 법규대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회독수를. 왜냐하면 시험에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시간 반이면은요. 3대 법규만 보는 시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분 정도를 주고 나머지 1시간은 원래 법규 전체적인 스케줄대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확실히 어때요? 계속 전체를 돌기에는 무역실무는 범위가 너무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노출되는 시간들을 조금 늘려주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일단 잘 짜주시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다른 관세사님들이 좋은 설명, 효과적인 공부방 왠지 설명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임하는 자세, 어떻게 모의고사를 활용할 것인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왠지 비슷한 얘기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처음에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에서 모의고사를 보느냐. 근데 그 모의고사를 보는 게 뭐 아마 학원에서도 뭐 이런 뭐 적중률 이런 여러 학원을 발표할 건데 사실 우리 반년이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 돌리면은요. 그냥 전체적인 범위 웬만하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적중률은 사실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학원이든. 그렇다면 그리고 이게 우리가 문제를 예측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렇다면 이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그런 문제들이야. 사실 여러 가지 문제풀이라든지 다방적성 지도반 이런 데서 문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활용하는 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끄집어낸 걸 잘 채점해 줄 수 있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이 문제를 고심해서 내고 잘 출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답안지를 성심성의껏 정말로 잘 채점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험생이 사실 막 엄청 많아. 그러면은 100명이 넘는다고 치면 우리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답안지 쓰고 나가시고 그 답안지 이제 저한테 오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이게 분량상 사실 채점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시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답안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친 키워드가 있나 없나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고 또 이런 것들을 채점을 하고 채점평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몇백 명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으니까 사실 제가 해보니까 우리 수험생 정도까지는 내가 최대한 성실성의껏 채점을 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조금 미흡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저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건 문제별로 답안에 대한 채점 말고도 좀 전반적인 총평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면 당연히 놓친 것들 제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야 결국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 펼쳐놓고 내 답안이랑 비교하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좀 답안의 어떤
어떤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평가들,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조금 추가해보고자 하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모의고사를 어느 학원에서 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모의고사에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내가 이번 주에 진짜 시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모의고사야. 모의고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거 책 좀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나를 이제 속이는 거예요. 이번 주가 진짜 시험이라 생각하고 임해보시면은 달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긴장을 안 한 상태에서 글씨를 쓰면은요, 당연히 글씨 다 열심히 쓰면 잘 쓰시잖아요. 근데 긴장된 상태에서 답안을 쓰게 되면요, 글씨가 내 글씨가 안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글씨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부터 내 진짜 시험장에서의 그 컨디션과 그거를 이제 느끼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진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물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사실 실제 시험인 걸 우리가 분명 알기 때문에 긴장이 되기는 해요. 저도 모의고사를 뭐 1년만 본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총 수험 기간이 대략 한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뭐 여러 학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모의고사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실제 시험에서는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소에는 이렇게 긴장감을 갖지 않고 답안을 쓰다가 내가 갑자기 긴장하면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놓치는 키워드가 분명히 생겨.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는 저는 모의고사 임하는 이제 자세,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긴장감을 끌어가면서 시간에 대한 배분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기억이 안 날 때는 책을 펼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쥐어 짜내서 끄집어 내려는 연습을 그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한 답안을, 나의 답안지를요, 뭐 수험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쓴 답안지를 마주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잘 쓰면 또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내 눈으로 맞닥뜨리기 싫으니까 처음엔 어떻게 하면 점수나 등수만 보고 그냥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그냥 모범 답안을 보면서 아 맞아, 나 이렇게 썼지, 비슷하게 썼어, 그냥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평가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답안을 작성하는 스킬이 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채점해드리는 답안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답안지랑 모범 답안을 또 펼쳐 놓으셔야 돼요. 왜냐? 제가 물론 꼼꼼하게 다 체크해드리지만 그래도 내가 놓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넘어가지 않고요. 내가 공부하는 기본서를 펼쳐 놓으시고요. 그 놓친 키워드를 분명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번엔 쓸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또 안 써지는, 놓치는 키워드는 꼭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펼쳐놓고 내가 답안에 못 썼다면 이건 시험장에서 내가 못 쓸 수 있어. 그래서 평행펜으로 중요 표시를 다음번에 할 때는 내가 꼭 쓸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지만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답안 작성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공부하려는 욕심보다는 오히려 조금 휴식을 취하시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휴식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이때 이거 하는 거죠. 답안지 펼쳐놓고 남은 하루 정도는 내가 내 답안지랑 내 공부하는 정도를 내가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답안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예민하거나 소심하신 분들은 나의 채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좀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멘탈 관리가 중요한 건, 내가 잘 썼으면 나의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점수가 낮아, 그리고 못 썼어,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것들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었을 때 그 6개월간의 그 노력이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저는 답안지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겠지만, 그래도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힘들거나 하실 때요, 뭐 저한테 이제 뭐 모의고사 쓰시고 거기 마지막에 뭐 이렇게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원 게시판 통해서 뭐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말로 너무 막 힘들고 답답하시면은 뭐 이렇게 학원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뭐 상담이나 이런 거 신청하셔도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답안지 같이 펼쳐놓고 같이 얘기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날씨도 추운데 또 모의고사의 어떤 그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자리하셔서 이렇게 설명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기간 동안 힘드실 텐데 힘내서 네, 그 시험장 가는 날까지 답안 작성 스킬을 네, 올려놓으시기를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